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오전 5시 41분입니다. 네,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은 1340원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136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 정도나 금리가 차이 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재정을 써가면서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한국의 대출금리가 3%짜리가 이제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4%의 대출금리가 되고 있고, 어쩌면, 과거, 이제 2년 전에, 그래도 좀 제가 저렴한 거, 야머진 거, 지방에 좀 저렴한 싼 것들은 대출 조금은 받으셔서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게 좀 잘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생애 최초의 집을 구하시고 싶으셨던 분들, 사실 이제 한 25평 정도나 20평대, 작은 아파트들, 지방이나 서울 중심가가 아닌 좀 변두리를 가게 되면 2, 3억 정도에 구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인프라랑 이제 시설 조금만 포기한다면, 신축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소액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그때 이제 저금리의 상품들을 갚으시면서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와 2%는 이자만 2배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자만. 원금 빼고 이자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50년 장기 대출 이런 것들이 딱 풀리게 되면서 참 미래에 대한 그런 참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자극되고 있는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좀 이럴 때일수록 잘 열심히 성실하게 저축하고, 그죠? 여러분들 추천하기 좋은 건 장기채, 그죠? 10년물 채권도 괜찮습니다. 장기채들 지금 10년물 채권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30년 부담스러우시면 10년채도 괜찮습니다. 장기채들 한 4.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럼 지금 4.3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체크 금리가 조금 더 싸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그래도 여러분 한 2, 3년 정도 보고 투자하시기는 채권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완전 초단기로 안전하게 싶고 싶으신 분들은 MMF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토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파킹 통장들도 다 MMF 관련된 상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 고금리로 주는 애들. 요즘 그런 거 많죠?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자 좀 살살 받아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무리하셔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우리 시드를 7대3 정도로 나누어 가셔서 3할 정도는 매매도 좀 해보시고, 혹시나 그 안에서 물리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괜찮은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겁니다. 제 한쌤이 보통 이제 시간의 흐름에서 박살난 종목을 추천해 준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30%, 40% 빠지더라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준 종목들을 다 추천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평가된 종목들은 영원히 그 자리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요. 2, 3년 정도에서 본전 이상 찾고 수익으로 바꾸실래요? 아니면은 20년 이상 찾고도 물려서 물타기만 하다가 끝장 보실래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죠? 매매적인 이야기들은 변론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MMF 그리고 시드 비중은 7대3 3할로 장투 시드 분할 매수 같이 하시고 단타도 좀 해보시고 조금 손해도 좀 봐보시고 좀 벌어도 보시고 그죠? 저희 시황들이 좀 그래도 거의 대부분 많이 벌었죠. 그리고 8월 초중순부터 해서는 제가 하루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물리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코인 쪽에서는. 나스닥 미국 증시 마찬가지고. 그죠? 한국 증시의 종목별로 나가다가 제가 한 종목이 제일 마음을 쓰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고적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들 체크해보면 이제 일본 엔화는 이제 9달러대 초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빅스 차트 살짝 조정세를 보여줬어요. 그쵸? 슈팅이 나오다가 조정세를 보여줬고, 다시 갈 거야. 빅스가 올라가면 주가가 안 좋아진다. 폭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빅스 차트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돌아 올리는, 유턴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좀, 이제는 떡상은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러분들에게 포인트, 반등 포인트 딱 말씀드렸죠. 정말 이 차트 공부라는 게 이렇게 정확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38점이 15,078. 이야, 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 그랬죠. 추정 나오네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기똥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황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요걸 보고 여기서 요 정도 양봉 캔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내용인데 중요하게 잘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요런도 양봉에서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는 제가 반등의 여지, 제가 요 정도 포인트까지 일단 보겠다라 말씀드렸던 것도 있었었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요렇게 요 사이즈, 요 사이즈, 그리고 요 사이즈. 요 사이즈가 하나의 웨이브, 임펄스 웨이브로 제가 봤던 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하방이다. 여러분들 다 탈출하고 나가셔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에게 뭐 떡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보고 나면 여기서는 말고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야. 물론 여기가 많이 비싸고 월볼벤의 상단 자리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건 짐작은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짐작에 영혼을 태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러시안 룰렛 할 때 총알 6발을 6칸 중에 한 발을 넣잖아요. 그러면 쐈을 때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번에는 없을 것이야. 그 짐작에 목숨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 목숨은 못 태우겠지만 뭐 정말 뭐 거기에 뭐 큰 그게 들렸다면은 뭐 손가락 하나 정도는 제출 좀 잔인한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날라갔어. 손자리 날라갔다 손절이죠. 손가락이 날라가고 나면 그 다음은 총알이 없는 게 확실히 나잖아요. 한 발만 넣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슈디아디기 뭐 15,600포인트 이런 포인트에 대한 걸 많이 드렸었고,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하락파가 임펄스 웨이를 봤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하방을 외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는 조정파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조정파 구간이고요. 요게 또 하나의 웨이브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8포인트 1.286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의 웨이브로 본다면 이 크기의 1.286 딱 조정파에서 나올 수 있는 딱 좋은 이상적인 크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를 이렇게 옮겨보면 여기가 또 1파 하나의 웨이브가 돼요. 여기가 3파가 가장 짧은 파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짧게 나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살짝 짧게 나왔기 때문에 절대법칙도 지키고 있고, 이 전체 웨이브가 하나의 임펄스 웨이브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지그재그 하나의 웨이브.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등 파동을 등장했었을 때 이 전체 38.2포인트 정도까지는 의뢰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짐작으로 또 한 번 또 넣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은 언제 할 수 있었다고요? 나스닥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스닥 언제? 제가 나스닥 반등 이야기 했는지가 언제죠? 요거예요. 요거 보고 나서 여기서 얘기했죠. 그죠? 올라갈 거라고. 14,800 정도에서 15,000 좀 넘어가는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A, B, C 그리고 A, B, C 그래서 더블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의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이 큰 파동이 A파로 마감이 될지 또 아니면은 B, C로 갈지는 이제는 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돌변에 대한 상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조정에 대한 힌트를 지금 많이 드렸었거든요. 단톡방에. 맞죠? 그리고 포인트. 그래 떨어진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중간에 기침도 들어가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또 매도 포지션을 볼 수 있느냐. 강의로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때. 여기서 5분, 이 CPI 딱 떨어지잖아요. 5분 봉도.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요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요때. 이해되셨죠? 얘가, 여기다 보면 비슷한 흐름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요때도 제가 시험을 내드렸었는데, 요때거든요. 요때에도 비슷한 흐름이 등장하려고 거래가 좀 빠지면서,
근데 이거는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죠. 사실은 우리 매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손절 한두 번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거래가 증가되면서 들어 올려버리면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지만 여기서 시장이 열리면서 아래로 찍어버렸습니다. 이때 게임을 시작하셔야 돼요. 손절도 짧은 타이밍이니까 도전해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매도가 세대가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는 뭐 여기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이제 포인트들 또 기다려야죠. 예상에 대한 포인트. 그러니까 또 소비 중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서 ABC가 진행이 됐으면 이게 임플레스 한 번 더 갈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없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 우리가 플래그 패턴적인 측면에서 요렇게 해서 52,000 정도, 15,200 정도까지를 볼 수 있을 부분이고, 미니멈 작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렴형 패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4,700 정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기 손절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쿵 뭐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모습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4,700 아래 포인트에서는 또 단타를 한번 슬쩍 진입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게 신명물 국채 가격이랑 이 부분 증시 가격이 지금 갭이 되게 다이버런스가 심하거든요. 역대급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평균을 맞춰줄 거야. 그래서 전 증시도 정상적으로 줬는데 13,000대까지는 노멀하게 조정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마 그 시기는 9월 넘어와서 10월 달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8월 25일 날 주요 변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주요 변곡이 하나 있는데 8월 25일 날 보니까 잭슨홀 미팅인가요? 그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 9월 달 살짝 들어줬다 빠지면 예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빠져야 진짜 멋있게 빠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별로 안 좋잖아. 그죠? 글쎄요, 뭐 그냥 밀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요날 금리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동결에 대한 찌라시가 돌면서 뭐 금리가 좀 주가가 좀 반등하고 빠질라나 뭐 그런 소설을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되게 방망이 짧게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미국 증시는 공부나 하시는 게 좋고 선물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수위가 깊어져 버려서 강의용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강의하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죠? 제 공방 녹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코스피나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 저 부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냐? 코스피는 반등 나고 조정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한샘은 2,400대가 기다려진다라고 했는데 2,480대 요거는 제가 포인트 하나 잡아드렸어요. 그죠? 반등에 대한 포인트 그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분할 매수 지역이 되는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나중에 깨져버리면 흐름은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자꾸 안 하죠. 그죠? 지표가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돼가지고 또 뚫고 지나갈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여기서 수급을 쫙 받으면서 들어 올려줄지에 대한 부분은 모릅니다. 저는 요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역대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역대급 기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시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인 시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거품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고 적금처럼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 시대 3화를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70%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계속 말씀드린 채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MMF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종목에만 빠져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거기다 꼬라박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채권 넣으세요. 그냥 성능세는 치고 그냥 편하게 그냥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게 없으면 미국 10년째 사면 돼요. 그냥 10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면 돼요. 아니 단기 채권 사도 돼요. 단기 채권 이자가 얼마인데 5% 주는데 뭐 6% 가까이 나오죠 요즘. 그죠? 뭐 이거 떼고 뭐 떼고 해도 한 4.5% 나올걸요?
그럼 1000만원 넣으면은 1년에 한 40만원 나오잖아요. 5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못되고 45만원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그냥 안전하게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얘기 좀 샜는데 이 자리를 주게 된다면 여기는 진짜 역대급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뒤에는 뭐 한국이 중립만이, 자 변수는요 전쟁만 한국 땅에서 안 터지면 됩니다. 자꾸 전쟁에서 불편하시죠?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이 폭이 커다랗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있고 차차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임펄스 웨이브가 빵 터져갔다가 빵 터질 때는 제가 이때는 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면 정도 또 터져버렸잖아. 그죠? 그럼 뭐 그만한 규모의 이슈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음모론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터져버리면 천대 떨어지겠죠. 저 아래 가버리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전쟁 가능성이 한국 땅에서 터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것만 안 터지면 이 자리는 정말 꿀자리다. 1900 가도 상관없다. 땡큐 베리바츠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이제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라던가 그때 만약에 초전도체랑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온까지 깔아 박으세요. 한번 10종목 쫙 나눠가지고 한번 더 넣어 보십시오. 그 중에 10배 20배 간 애들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약간은 시기가 애매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비중을 풀 배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저렴하게 있다 눈치를 보면서 살살 하시거나 단타 좀 하시고 분할 매수 좀 하시고 적금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는 모르죠. 코로나 때보다는 그래도 낫겠지. 그래서 부러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뭐 저는 이제 요 정도, 저 2400 정도 자리, 일단 요 포인트 자리에서 반대로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 이탈이 되면 2300에서 2200 정도까지도 열어놓은 투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코스닥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돈 터치 하십시오. 에코프로는 제가 시향은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간땡이 커가지고 단타 매매 하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골반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제는 아마 걸릴 겁니다. 저항이. 이게 저는 고점을 넘어가더라도 죄송합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한 140만원 근처, 130에서 140 근처 정도까지, 정말 많이 가면 160, 170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봉우리가 마지막 봉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죠. 그것도 확실합니다. 확신. 그냥 이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이성을 잃은 거야. 개미들이 계속 사니까 올려주는 거야. 계속 또 더 해먹자 그래. 더 해먹자 계속 올리는 거야.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차라리 HN이 낫지. HN 이제는 좀 사기 좀 불편합니다. HN은 또 요 8만원대 초반에 오게 되면 한번 발을 담가 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뭐 그래도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그건 실력 있는 분들 하셔야 돼요. 요즘 시장이 오늘 살짝 움직여버리고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하고 저녁에 시장에 이미 그 자리에 갔다가 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타이밍에 손절이 나가버리는 경우.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나가야 돼요. 단타를 치려면. 그러니까 3% 5% 먹고 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길게 뭐 2, 3년 길게 봐버리던가. 그렇죠? 네. 네이버 같은 애들이 차라리 장투하기 낫지 않겠나 싶은데, 카카오도 뭐. 카카오는 만약에 바닥 치고 들어가면 그냥 쫄지 말고 주십시오. 아시겠죠? 카카오는 4만원대 아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그냥 쫄지 말고 주십시오. 이럴 때 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막 카카오 사라고 하는 개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 여기서 사라고 했던 새끼들이거든? 이거 20만원 간다고 막 했던 내르시고 눌렀던 새끼들이거든? 카카오? 저 한쌤 여기서부터 7만원과 5만원을 여기서 노래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이 순간부터. 설마 안 올 줄 알았죠. 설마 오죠. 보세요. 에코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제 자신있게 말하는 경우 잘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요것도 저도 좀 나오네요. 이거 좀 더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걸 스페이스 8만 아래에서 잡아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바닥에 돌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데 물리더라도 이런 데 물리세요. 이런 거는요, 물려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아, 진짜로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삼성전자 사지 말라니까. 참. 신세계도 오케이. 신세계 같은 애들은 물려도 아마 시간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신세계는 오너 리스크가 좀 있죠. 이분이 사업을 좀 이렇게 뭔가 조금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 모양이면 신세계 그룹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잘 물려도 이런 게 낫습니다. 삼성중공업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빠졌어요. 만약에 7,000원대 초반 오게 되면 한번 진입가를 다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때도 이제 반등에 대한 규모가 되는 것이지, 제가 이때 선반영 다 됐다 말씀드렸죠. 조작 나오죠. 이때 살았었어야지 여기서 처상 앉아있냐고. 물론 여기서 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만큼 매력적이잖아. 여기도 맛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최고급 음식점이라면 여기는 그냥 뭐 고기만 리필 뷔페 정도. 그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차라리 물려 계세요. 차라리 약간 그런 거 사는 것보다. 테크프로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이슈를 타는 종목들 단타는 치셔도 됩니다. 단타는 뭐 알아서 실력 거 치시면 되고. 근데 그 단타를 치다가 물려버리면 진짜 답도 없는 애들이라서. 현대자동차 반등할 때 됐네요. 오케이. 요게 반등 포인트거든? 근데 이제 수급은 좀 약하기 때문에 한 19만원 살짝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제 방송 들으면 막 맨날 안 좋은 얘기하고 위험하다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니까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다 보면 막 떡상한다, 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억 번 후기 기법 이러면서 난리를 친단 말이요. 참.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빨리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좀 가늘고 길게 살래요. 제가 4년 좀 넘었습니다. 이 주식 코인과 이렇게 바닥에서 차트를 가지고 논지. 하루에 10시간씩 차트를 보면서 연구하고 패턴도 분석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제 거를 체계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래서 빨리 버는 거랑 많이 버는 거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버는 거는요. 빨리 해서 정말 빨리 하시고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많이 오르는 걸 찾거든요. 빨리 많이 벌고 싶으시면 이거는 진짜 개 도둑놈 심보예요. 그냥 주워 받고 싶어요, 진짜로. 그건 안 돼요. 빨리 벌 거냐, 많이 벌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많이 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더 이제 안정적으로 벌 거냐에 있어서, 많이와 안정적인 거는 어쩌면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번다라는 것은 매집기가 그만큼 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싼 가격에서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업종 분석과 기본적 분석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계속 대표적으로 까고 있지만 금량 마찬가지고요. 그죠? 금량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가 시총이 지금 금량 검색 한번 해볼까요? 금량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7조입니다. 지금 현재요. 얘가 7조의 시가총액을 가질 만큼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그래서 금양의 지금 공장 규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 규모 보시면 됩니다. 공장 규모. 이해되세요? 영업이익이 이 단위가 얼마야? 억 원입니까? 132억, 1년에 132억 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7조가 넘는다고요. 이해되세요?
물론 KFX 재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되고 있고 배당 줍니까? 배당 안 주죠. 그죠? 매출이 2천억이에요. 내년에만 4천억이 된다고 한들 매출만 비교해도 10년을 팔아먹어야 주가가 본전이 온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시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얘는 단탄 치셔도 돼. 코스피 47이에요. 금양이라는 기업이. 여러분 금양의 직원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나올라나 여기?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카카오 한번 볼까? 21 카카오는 비교가 안 되네요. 그죠?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셀트리온 20조인가?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너무 높네요. 모르겠다. 네이버도 더 비쌀 텐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볼까? 에코프로 회사 시총이 33조예요. 33조. 33조면요. 에코프로 좋죠. 좋아요. 이 회사가 나쁜 회사 절대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됐고요. 막 3배씩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막 10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그럼 주가가 10배 올라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이미 지금 3배 정도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반토막 조금 더 나면 가격이 딱 맞거든요. 50만원 정도가 이 에코프로의 정말 적정 가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주고 담으셔도 됩니다. 코스닥 1위네요. 에코프로보다 저 금양의 시청이 더 코스피라서 더 좋은 회사긴 했나봐.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나스닥은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았죠. 그래서 맞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동하려고 저도 맞췄다고 얘기를 하지만 단타는 10번 성공해서 한 번 실패했을 때 그 손실률이 10번 성공한 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더 커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니콜라는 일단 스톱. 이제 지금 사지 말고 이제 기다리세요. 이런 모습 일단 사는 거 아니야. 분할매수 하다가 잠시 멈추는 겁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제가 니콜라를 역대급 저점에서 잡아드렸어요. 1.6달러. 그죠? 그럼 지금 가격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얘가 좀 이렇게 묘동을 치면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바닥은 좀 포기하시고 그 다음 바닥부터 모아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수소트럭이긴 하지만 글쎄 수소트럭이 기술이 니콜라가 무조건 넘사벽일까? 요거 계산 생각해보면 한번 뭐 고민해보실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면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자. 요즘 수급이 강하게 터지고 있지 않다. 저는 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만 여기서는 좀 기다렸다가 죄송하지만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사자. 요때. 그래서 이런 패턴 나오고 이따 넘어갈 때 그때 다시 사모으시고 그죠? 다시 또 빠지면 또 안 썼다가 다시 따로 넘어가면 또 사모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1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거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달러로서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저점을 안 깨고 있는데 원화는 좀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선물 ETF 상장 신청한 게 그레이스케일 아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성공률이 70% 넘는다라고 하더니만 그죠? 믿지 마세요. 다 찌라시에요.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찌라시에요. 그냥 이렇게 희망사항들이 막 돌다 보면 소문들이 와전되고 여러분들 내가 했던 거짓말이 저기 한번 세 달이 건너면 막 그죠? 뭐 난리 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 것처럼 찌라시니까 좀 걸러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 비트코인이 반전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 장대 연봉이 좀 무시무시하다. 이걸 이렇게 되돌리려면 여기서 거래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거래도 지금 그렇게 없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하기보다는 아마 기간조정 쪽으로 밀고 가든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24,000불대를 계속 염두를 일단 단기적으로 하고 있자. 저는 2만불 초반을 좀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해되셨죠? 2만불 초반. 그리고 만약에 뭐 1000불대까지 빠져버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 2만불 초반대 떨어지게 되면 선물 좋아하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외 선물, 이렇게 선물 쪽을 또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라고 하나?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지? 한 2배롱 덕거리로 그냥 존버 타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2배롱 매력적이지 않나요? 편안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나만 그런가?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알트코인들 요렇게 조정이 나올 때 알트코인들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됩니다. BTC 차트에 수급이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힌트 드릴게요. 그런 애들 찾으시면 다음 BTC 차트에서 먹을 만한 종목이 누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좀 눈에 확 띄는 건 없다, 그죠? 아직까지. 긴장을 좀 하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추님 뉴스 올려주셨습니까? 아이고, 아직 안 올려주셨네.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법, 몇백만원 갖고 몇천만원 몇억 벌었다 이런 기법들 갖고 자극적인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기법은 없습니다. 인력 파동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제가 성공률 90%가 넘어도, 그리고 기대값이 70%가 1.2, 2.3이 넘어도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못하면 그냥 무조건 0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0이에요. 나중에 수학으로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생방송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그 공식식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계산식이. 영상은 저때 올려드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철저히 잘 관리하시고 안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0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만약 핵전쟁이 나버린다면 뭐 부동산이 뭔 맛이고 뭐 동산이 뭔 낙이요. 그잖아. 다 사라지는 거고 먼지가 되는 건데. 그럼 그 확률이 0.00000000001%라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속을 맞을 수도 있고, 원속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죠? 뭐, 개소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안전적인 투자를 하면서, 큰 걸 노리시면,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게 안정적인 직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쌤이 그렇게 늘렸어요. 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렸는데, 나중에 뭐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뭐 운이 좀 나중에 혹시라도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도 준비하는 게 있고,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준비는 아니라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뉴스 기다리면서 잠시 좀 헛소리를 했는데 역시 안 나오네요.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소중한 자산 잘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